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고미라 할 수도 있고, 이 발언에서도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확대 해석하면 재건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빠졌어요. 일단 고미와 기존 부지 활용, 기존 택지 재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용산에 모여 있는 그런 관료들은 다 공급 스페셜리스트들만 불러왔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왔는데 이런 거를 하려고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대 부동산 1등 채널을 꿈꾸는 최부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좀 힘을 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 정부의 그 발언들을 들어봤을 때, 특히 지금은 국토부 1차관도 지명이 됐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박상우 장관이 어쨌든 유임도 조금 거론이 되다가 지금은 본인이 고사하셨다고 알려지니까 새로운 장관이 또 올 예정이지만 이상경 교수가 1차관이 또 내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정이 분과에서도 다 공급 중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공급 중심 전문가들의 발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좀 조합해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힘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지난 7.3이 나오고 나서 공급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공급이 당장 없고 신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 신도시 사업은 3기는 가속화하겠다 이런 건데요. 대통령 발언, 일단 7월 3일에 그 대통령 발언을 자세히 보시면은 부동산 쪽 발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명한 단어가 맛보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소금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은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기 때문에 추가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당장의 갈증을 해결하는 소금물을 마신다는 거죠. 지금 소금물을 마시면 나중에 더 갈증이 나오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4기 신도시가 사실상 완전히 그냥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기 신도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는 그런 인식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 건 맞는데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결국은 분산을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3년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윤석열 정부 3년은 그때 영상으로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주택 공급 250만 채죠. 당시 이재명이 311만 채, 윤석열이 250만 채였죠. 250만 채에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40만 호였거든요. 근데 그 40만 호가 가장 1번 공급에 들어있었어요. 신도시가 75만이 넘었었는데 규모가 훨씬 더 많았는데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가장 위에다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는 주택 공급의 그냥 정수를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새 정부는 주택 공급에서 이번에 이제 21대 대선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봐야 되는 건데 구도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에 이미 힘이 빠진 거예요. 윤석열 정부랑 비교하면은. 그리고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3기 신도시가 메이저 5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명 과거 보금자리 지구를 포함해가지고 메이저 신도시만 9개가 넘어가고 소규모 신도시는 40개가 넘어가니까 많이 있죠. 이게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속도를 빨리 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고미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고미라 할 수도 있고, 이 발언에서도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확대 해석하면 재건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빠졌어요. 일단 고미라, 기존 부지 활용, 기존 택지 재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용산에 모여 있는 그런 관료들은 다 공급 스페셜리스트들만 불러왔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왔는데 이런 거를 하려고 불러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에서 재건축 재개발 발언이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관료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공급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가?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했던 그런 수단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과거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 값을 더 올리는 자산재 평가 과정이다.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자산재 평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범강남권이라고 하는 강동구를 대표해서 보더라도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특히 서초 강남은 이게 더 심한데 10분의 1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베일리 3000세대인데 298세대, 2997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고 반포 매물차익, 그러니까 어떤 재건축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일반 분양은 10분의 1밖에 안 되거나 요즘 기획하는 거는 뭐 1대1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라면은 1대1 재건축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자산 재평가지.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자기가 바꾸는 거지. 그거가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국토부 관료예요. 도심에 신규 주택을 10만 호를 건설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수급 밸런스를 따졌을 때 오래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거는 순증이 아니고 그거는 질을 올리는 거고 정책 목표가 질과 양이 있는데 질을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자기네 양적 목표가 있고 질적 목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질적 목표는 어차피 재건축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질적 목표는 그냥 가는 건데 문제는 양적 목표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양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재건축으로 양적 목표를 과거에는 얻어서 가려고 그랬었는데 묻어서 재건축하면서 일반 분양도 합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재건축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양적 목표를 따로 그냥 수립을 하고 이대로 가자 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 공급을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안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사가 필요해졌고요. 그 시행사를 국토부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그게 최근에 프로젝트 리츠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리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이 그렇지만 시행 리츠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시행사가 된 겁니다. 시행을 통해서 직접 내가 도심의 나대지를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바꾸고 설계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이랑 함께 뭐 리츠 방식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6월달에 지난달에 나온 건데요. 이 시행 리츠는 관련해서 벌써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됐어요. 이거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다 고쳐졌습니다. 올해 5월달에. 그러니까 그냥 출범만 하면 됩니다. 출범만 하면 되는데 시행을 하려면은 통상 시행사가 한국에서 시행사는 땅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땅 주인이 증권사 그 부동산 IB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또 땅 주인이 시행에게 시행을 대리로 맡기게 되는데 프로젝트 리츠도 동일합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빈 땅, 나대지 그런 거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다 개발해 주겠다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인센티브를 줄 것 같아요. 실제 인센티브가 많이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시행을 하면 되지만은 민간이 갖고 있는 것도 시행을 하고 싶다는 거가 되는 거라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시행사들이 다 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이후로 2년 동안 부동산 PF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다 거의 정리가 됐고 시장이 완전 퇴출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시행 기능이 다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공공의 시행 기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개발 리츠가 등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PF는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했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구도심의 토지라고 하는 게 민간 소유의 땅이 있고 비민간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땅이겠죠. 그리고 민간 소유나 비민간 소유의 그 크게 보면은 결국 주택용지나 그다음에 비주택용지, 이미 용처가 활용이 되고 있는 주택용지나 비주택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냥 빈 땅인 나대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주택용지를 민간이 바꾸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죠. 이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을 하는데 증분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근데 비주택용지를 바꾸거나 나대지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시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 시행사가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시행 리츠가 하겠다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행 리츠가 이런 부분을 고밀도로 개발하거나 용도 변경 개발하면은 순증 효과가 매우 크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지금 새 정부의 인사들은 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스페셜리스트들이 집중 배치된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뭐 앞으로 뭐 규제를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어차피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돼야 되지만은 양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질적으로는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가는 시장은 질적으로 가는 거지만은 지금 서울 내 주택 공급의 순수 지표를 보면은 양적으로 태부족하기 때문에 양적 주택 공급을 할 거다. 근데 이거를 뭐 1인 가구, 2인 가구 거주하는 주택으로만 하기보다는 양적으로도 공공의 장기 임대나 아니면 민간이니까
민간 땅이니까 민간 부동산이죠. 그렇지만 시행은 공공이 하는 형식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가지고 임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에 치우친 재건축 재개발에는 지금 좀 힘을 빼고 있는 것 같고 양에 치우친 그런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 발언이 그거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어쨌든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중요한 건 결국 숫자겠죠. 도심의 주택 공급 숫자가 어느 정도 될지 저희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